하나는 중2 때 배우는 거, 하나는 중3 때 배우는 내용들이 소단원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페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여기 먼저 진도 나갈게요. 자, 요번에도 영재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영재에서 나왔던 문제가 요거. 라는 걸 우리 병길이는 기억할까? 중간이요. 네, 그 문제입니다. 자, 요즘은 순수하게 전기 회로가 나오지 않고요. 그 전기 회로와 자기장을 연결한 자기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기출됩니다. 앞부분에 있는 반도체는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으로 입시에는 나올 수가 없는 부분. 여기부터는 중학교 내용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80페이지 피시면 됐죠? 80페이지에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여기부터 우리 하죠. 앞에 있는 열 파트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조금 날리더라도 오늘 배울 이 부분은 머릿속에 100% 넣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회로도를 연결을 하면 도선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라는 건 사실은 전자의 흐름을 얘기하죠.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그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적 현상을 발생시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에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이런 전기적 현상이 생기는 건 다 자명하죠. 전류가 흐르니까.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겨? 라는 걸 배우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원래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이 자기장은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세요. 바로 자석이 만들어요. 원래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거지 전류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자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석, 알죠? 이렇게 막대 자석.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자석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영구자석이라고 하고요. 자석 중에 또 다른 자석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자석은 전자석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물체에 호일을 감으면 이 호일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마치 이 물체가 자석과 같은 형태를 띄어. 됐습니까? 자, 그걸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저 전자석이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자석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도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결국 자석과 똑같이 두 개의 극이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자석들, 영구자석이든 전자석이든 됐어? 이러한 자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머릿속에 살짝 넣으셔야 됩니다. 자,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N극이고 한쪽은 S극이야. 이 막대 자석이 있어. 이거 반으로 잘라보면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니? 반으로 자르면 N극과 S극이 분리된 거니 안 된 거니? 돼 안 돼? 자석을 반으로 잘랐어. 그럼 나는 N극 따로 S극 따로 분리시킨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다시 이 한 덩어리 안에 다시 N극과 S극이 생깁니다. 이걸 또 잘라. 그래도 다시 한 덩어리 안에 N극과 S극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한 덩어리 안에 반드시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생깁니다. 언제까지요? 이것 쪽에서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의 원자가 남아도 그 원자 안에 N극과 S극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 아무리 쪽에 하나의 원자가 남아도 그 원자 속에 N극과 S극이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두 극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자석이요. 그 자석 옆에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하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를 밀어내는 멋진 말 청력이 작용하고요.
반대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하면 서로 당기는 인력이 생깁니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자석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자석을 서로 당기거나 미는 자기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자석은 어느 부위나 그 자기력의 세기가 다 같을까? 아니면 다 다를까? 생각. 그거요. 우리 초딩 때 했어요. 만약에 자기력이 모든 부위가 다 똑같다면 여기에 클립을 붙이고 그 밑에 클립을 붙이고 클립을 붙였을 때 클립이 붙는 개수가 모든 부위가 같아야 됩니다. 되겠어? 그러면 저렇게 자석 주변에다가 내가 클립을 붙였을 때 모든 부위에 자석이 클립이 붙는 개수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저거 달라요. 되겠냐? 자, 그러면 저렇게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어느 부위가 가장 센 자기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자석이 클립이 많이 붙는 위치겠죠? 어떨 것 같습니까? 야,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기억을 좀 해보자. 어디가 제일 자석 클립이 많이 붙냐? 그쵸. 자석에 양쪽 끝에 클립이 제일 많이 붙고요. 가운데는 거의 클립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부위마다 자기력의 세기가 다 달라. 그중 모든 자석은요. 양쪽 끝단의 자기력이 제일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자극이라고 불러요. 자극. 됐어? 그 중에서 N극에서의 양 끝에 이 끝부분의 자석의 세기, 자기력의 세기가 플러스 10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N극 끝이 셀까? S극 끝이 셀까? 똑같습니다. 같은 자석이라면 양 끝단의 세기는 똑같죠. 힘의 방향만 반대인 것뿐이죠. 됐어? 자, 이렇게 크기는 똑같고요. 방향만 반대인 두 힘의 관계,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N극과 S극의 관계를 우리가 쌍극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쌍극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석 속에 있는 N극과 S극은 서로 쌍극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의 세기인 자기력이 작용하는 이 자석 주변에 내가 나침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석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에 있는 자침도 작은 자석이란 말이야. 그러니 내가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이렇게 놨을 때 나침판의 N극은요. 자석의 N극에 의해서 청력 때문에 밀려. 맞지? 대신에 S극에 의해서는 당기는 힘을 받아. 그러니 나침판의 N극은요. 자석의 N극으로부터 S극으로부터 서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N극은 어떻게 가르쳐? 이 두 힘을 합성한 방향, 이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나침판을 이렇게 놨을 때 저기에 있는 N극이 나침판의 N극 밀고요. S극은 당겨. 근데 S극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힘을 합성한 결과 나침판의 N극이 여기 가리키는 거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자석 주변에 수십 개의 나침판을 뿌려두십시오. 수십 개의 나침판을 뿌려놨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끼리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바로 이 주변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이다. 우린 이렇게 정의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 자석 주변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라는 걸 됐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나타내는 선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력선의 방향을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주변에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자, 주변에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자기력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력 방향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을 그릴 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N극에서는 N극이 밀리는 방향을 받겠죠. S극 쪽으로는 당기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리면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져.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렸다고 쳐. 그러면 S극으로 들어가고 나서 끊겨? 절대 안 그럽니다. 안에도 자기력이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자기력까지를 그리면 얘가 완벽하게 닫혀있는 패곡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닫혀있는 이 패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패곡선을 잘 보시면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과 안쪽의 자기력 방향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보여요?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은 N극에서 S극인데 안쪽은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 안쪽에도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바깥쪽과 반대 방향이고요. 안쪽까지 자기력선을 그리려니까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석의 안쪽은 자기력선을 그리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안쪽의 자기력선을 그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이 N극에서 S극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거꾸로가 된다. 되겠니?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걸 자기력선으로 그렸더니 꼬매가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똑같은 개수만큼 그려도 어디에는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으라고요. 어떤 곳은 넓습니다. 자기력선의 간격이 다르게 나타나. 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바로 주변에 있는 자기력의 세기를 표현합니다. 그 세기를 자기력선의 간격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중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쪽이 있고 넓은 쪽이 있는데 자기력선이 훨씬 더 좁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쪽이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그려진 곳이겠죠. 자기력선이 좁은 쪽이 센 힘이 작용하는 곳이고요. 넓은 쪽이 약한 힘이 작용하는 곳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간격을 통해서 어디가 더 센 힘이고 약한 힘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자석이 있는데요. 자석의 극을 안 가리켜줘요. 근데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자기력선에서도 화살표 방향도 안 그려주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A와 B가 있어요. 얘가 무슨 극인지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또 옆에 자석이 있는데 C하고 D예요. 얘 자기력선을 그리니까 자기력선이 신기해요. 얘네들은 연결이 안 돼요.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네, 자기력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두 자석의 극이 적어도 무슨 극이다? 반대극이다. 한 놈은 N극, 한 놈은 S극이라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의 자기력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석의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 서로 연결된다면 얘네들은 100% 반대극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연결되지 않았죠. 이유가 뭐냐면 얘가 N극인데 얘도 N극이야. 얘도 나가야 되는데 얘도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자기력선은 연결될 수 없어. 그래서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을 때는 자기력선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의 세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N극은 자기력선이 나가는데 이 A라는 자석이 B라는 자석보다 세다면 그래서 자기력선의 간격이 훨씬 더 촘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력선을 많이 그리시는 게 바로 자석이 세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자기력선을 적게 그리면 간격이 넓으니까 약한 자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자기력선 답안이 몇 개 있냐? 이겁니다. 됐냐?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표현할 때 기호가 파입니다. 얘를 한국말로 자기선속이라고 합니다. 자기선속의 개수를 표현하면 되는데 그중 A라는 자석은 자기선속이 4개 있어. 4 웨버. 자기선속이 다릅니다. B는 2개 있으니까 2 웨버.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를 얘기합니다. 되겠냐? 자, 그걸 그러면 선생님이 이러한 자석의 세기가 이 면적 얼마에서 나왔어요? 라는 겁니다. 이 면적 얼마에 이 자기선속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건 이 4개의 자기선속이 1제곱미터에서 나왔어. 얘는 2제곱미터에서 나왔어. 그러면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는 자기선속을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가 나오겠죠. 그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우리는 P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이걸 그 유명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기장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이거 계산할 때 숫자끼리 단위끼리 계산하시면 4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단위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 그래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단위가 그 유명한 4 테슬라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입니다. 됐니? 그렇다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 얼마입니까? 당연히 2 테슬라겠죠. 이렇게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기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분의 자석의 실제 세기로 계산할 것이다. 됐어? 자, 그러면 자석의 실제 세기는 당연히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이겠죠. 라는 거. 되겠어?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석에서의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는 실제로 이렇게 구한다면 이러한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생긴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생겨. 그거 나 구하고 싶어.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되겠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이 테슬라라는 이 값. 그래서 이게 순수한 자석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생겨. 자, 저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를 얘기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일단 이 자기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힘, 방향도 알아야 되고 그 세기가 얼마나 세게 작용하는지 세기도 계산해야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방향만 알 수 있게끔 공부하셨고요. 고등학교 내용에서 세기까지 계산하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해보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저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자, 전류가 똑같이 흐르더라도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을 3가지로 얘기했던 거 기억해내. 시험 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자, 봐.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 3가지. 뭐였냐? 첫 번째. 어떤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바로 직선도선. 그래서 이렇게 직선도선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아예 흘러. 이 주변의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생기고 얼마나 세게 생겨? 이거 했잖아. 네. 그럼 이제 기억해내. 직선도선 말고 도선의 모양 2개 더 있어. 그렇죠. 원형 도선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3가지 도선을 대표적으로 이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를 때요. 얼마나 센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니?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테마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직선도선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라고 하면 꼬맹아 안 보이면서 직선도선 여기야. 얘 있어. 얘 위쪽 방향으로 전류 흘러. 위쪽 방향으로 흐를 때요. 이때 전류 방향 오른손 사용하시면 된다.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저 도선을 부드럽게 감았을 때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었다. 기억나니? 그래서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요. 이 주변에 자, 전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 그러면 이때 나머지 내 손가락은 이 막대를 부드럽게 감는다 생각하시면 이게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야. 되겠어? 그러니 이 막대가 있으면 됐죠? 이 주변에 시윤아 안 보일 수도 있어. 일어나. 이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부드럽게 감기니까 이렇게 감기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이해돼? 너네 그거 했었지? 그랬을 때 내가 나침판을 여기다 놔 그랬을 때 N극이 어딜 가리켜? 이거 한 게 중학교 내내야. 맞냐?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감기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나침판을 놓으면요, 감기는 방향의 접선 방향이 실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에요. 그래서 접선 방향이 실제 나침판의 N극 방향이라고. 맞냐? 그거 한 거야. 그러니 이 주변을 이렇게 감았을 때 이 주변의 부드러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생깁니다. 그랬을 때 네가 나침판을 여기다 놔도 되고요. 여기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N극 방향은 항상 감기는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죠. 그 N극 방향을 부드럽게 연결해놓는 저 자기력선을 그려봐 드린 겁니다. 되겠지? 그러면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해결했어. 근데 그러면 전류가 I만큼의 전류가 흐르는데요. 제가 뭐 2A든 3A든 상관없어. 자, 이만큼의 전류가 흐른다고 쳐.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A의 나침판 N극을 잡아당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데? 이 얘기야. 자, 이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는 이곳 B에다가 나침판 놨어. 얘 세기는 A보다 몇 배 커? 몇 배 작아? 이 얘기야. 도선으로부터요 3R만큼 떨어져 있는 이곳에다가도 똑같은 나침판을 놨어. C. 자기장의 세기 비율이 몇 대 몇인데 이거 하겠다는 게 고도선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요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요 그 세기는 R분의 KI로 계산합니다. R분의 KI로 계산합니다. 됐죠? 그러니 A라는 곳, B라는 곳, C라는 곳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는 R 분의 K는 자기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으로 이따 다 써드릴게요. 우리 그냥 일로 놀 건데. 그래서 K 곱하기 저기에 흐르는 전류 I만큼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B는 도선으로부터 2배 먼 2R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 KI. 자, C는 3R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 KI. 요만큼이 각각의 위치에 있는 나침판의 N극을 잡아당기는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러니 이때 ABC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라고 하면 위에 있는 전류는 의미가 없죠.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몇 대 몇? 불러. 6대 3대 2예요. 라고 가는 게 맞아요. 되겠습니까? 3대 2대 1 이러면 뒤진다. 알겠냐? 6대 3대 2만큼 생깁니다. 되겠니? 그래서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요. 그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직선 도선이 아닌 원형이나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직선과 정반대였다. 기억해내. 시험 맞잖아. 자, 곡선 도선에서는 둘의 공통점 곡선 도선입니다. 곡선 도선에서는 오른손을 이용하는 건 맞지만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흐르잖아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감으려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손가락이 전류입니다. 곡선에서. 그래서 그 네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감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인데 곡선의 특징, 곡선은 무조건 안쪽과 바깥쪽에 생깁니다. 안쪽과 바깥쪽에 생기죠. 직선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안쪽 방향일까 바깥쪽 방향일까? 를 알고 중학교 2학년 내신을 봤을 텐데 부드럽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무조건 안쪽 자기장 방향입니다. 안쪽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니 이 원형 도선에서는 안쪽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킨다고요. 우리는 들어가는 방향을 X 표시로 합니다. 이게 나침판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깥쪽은요? 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건데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은 정반대야 라고 했던 걸 기억나죠? 그러니 안쪽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면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입니다. 됐어?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이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솔레로이도 똑같아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꼬맹아 전류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저 뒤쪽에서 감겨서 앞쪽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모양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막대기가 있다고 치고 됐어? 내 손가락이 전류니까 보이는 앞쪽에서 내 손가락이 내려가게끔 감으시면 돼요. 보이냐? 내려가게 감으시면 되는데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보이십니까?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은 오른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바깥쪽은 거꾸로 왼쪽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쪽과 나란한 여기에 나침판을 놓든 여기에 놓든 상관없이 안쪽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에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바깥쪽에 해당되는 아래나 위쪽에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엄지손가락과 반대로 거꾸로 방향을 가리킵니다. 되겠어? 이걸 판단하는 게 중학교 내내 돼서 내신 문제고요. 여기에서 멀쩡한 아이들도 맨날 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직선과 곡선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이게 전류다. 엄지손가락이 내부 자기장 방향인데 얘는 안쪽 자기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원형도선이든 솔레로이드든 얘도 자기장의 세기가 있겠죠. 그러면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R분의 K-I입니다. 여기에 전류가 I 2A 흘러. 네, 그래도요. 됐어? 자, 2A가 흐르는데 원형도선이니까 반지름은 일정하겠죠. R. 거기 한가운데다 나침판을 놓으면 이 나침판의 N극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이만큼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상수값이 K가 아니고 K-야. 직선 도선하고 상수값이 다르다는 뜻이야. 다 써드릴 겁니다. 자, 솔레로이드에서는요. 솔레로이드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쟤네들처럼 구할 수가 없어. 왜요? 얘는 나침판을 여기다 놔도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잴 수가 없어.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서 그래.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달라.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거리가 아니고 K2-NI라는 방법으로 구합니다. K2-NI. 이때 K2- 그랬으니까 상수가 또 다르다는 얘기고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일 텐데 특이한 건 N이죠. 됐어.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저 N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여기에 도선을 촘촘하게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뭐해진다? 세진다. 그래서 저 N은 저 막대기의 도선을 몇 번 감았어? 이게 중요해서 그걸 넣을 건데 선생님 저는 3번 감았어요. 와 나도 3번 감았는데 근데 저는요 20cm 막대기에 3번 감은 거거든요. 저는 10cm 막대기에 3번 감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똑같아도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사실은 도선을 얼마나 촘촘하게 감겼느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결정된 거라서 10cm에 3번 감은 게 20cm에 3번 감은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은 수는 모든 막대에 1m당 감은 개수 환산해서 넣는다. 20cm에 3번 감았다는 건 사실은 1m에 15번 감았다는 효과죠. 그러니까 15를 넣어야 됩니다. 10cm에 3번 감았다는 건 사실은 1m에는 30번 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을 넣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가문수 N은 사실은 막대기 1m당 가문수로 얘기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되겠니? 그래서 이 N값은 실제로 몇 번 감았냐가 아니고 1m
컴퓨터 안에 몇 번 가만히로 넣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과 세기를 구할 수 있고요. 이때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상수와 원형 도선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상수값은요. 사실은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커집니다.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커지는데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값이야. 근데 원형에서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대략 3배 커집니다. 파이배. 솔레로이드에서는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원형에 비해서도 2배 커집니다. 되겠어? 이 상수는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집에 필요하면 상수값은 가로치고 조건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는 커지는구나 정도의 감만 잡으시면 돼. 필요한 모든 큰 시험에서는 다 상수값을 줍니다. 여러분들 외우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중학교에 비해서 그냥 계산하는 공식만 하나도 아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혼자 있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최소 2개 이상 줍니다. 같은 공간 안에 A라는 도선이 있고 B라는 도선이 있어. 이 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나침판을 3개를 둘 거야. 하나는 P점에, 하나는 Q점에, 하나는 R이라고 하는 지점에 나침판을 3개를 둘게. 그 중에서 A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 I1 2A 흘러. B도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I2 얘는 얼마만큼 흐르냐면 4A만큼 흘러 라고 치자. 그랬을 때 PQR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세기는 이거 묻는 겁니다. 해보자. 자, P라는 곳, Q라는 곳, R이라는 곳에 도선이 자기장을 만드는데 A라는 도선도 각각의 지점에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B라는 도선도 각각의 지점에 자기장을 만들 거라서 이거 합성한 만큼이 실제 각각의 지점에 자기장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되겠어?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합성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자, A라는 도선은요. 지금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위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인데 자, A 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왼쪽은 이렇게 감기니까 나오는 방향이겠죠. 되겠어? 이 얘기야. 그러니 A 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우리는 방향도 계산할 거니까 뿔마로 놓을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현할게요.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표현할게요. 되겠어요? 이렇게요. B 도선도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그거보다 오른쪽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B 도선은 A와 B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 PQ에 R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합성할 때 같은 방향끼리는 자기장을 더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향끼리는 자기장을 더해서 그 방향으로 합성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반대 방향일 때는 그 중에서 센 자기장 방향의 방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요.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보셔야죠.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다 똑같이 R로 놔볼게요. A 도선으로부터 P까지는 R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2라고 했으니까 2K만큼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Q도 R만큼 떨어져 있고 2K인데 R은요, A라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네. 그래서 3R분의 2K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짓을 B에서도 할 거예요. B에서 P까지가 3R이죠. B에서 Q까지가 R이니까 R분의 4K
요거 합성하시면 나오는 방향으로요. 합성하셔야 되니까 얘는 3R분의 얼마입니까? CK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합성하시는데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얘 R분의 2K니까 얘네들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3R로 통분할게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그쵸? 3R로 통분할게요. 자, 얘요. 3R로 통분하면 얘 10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3R분의 14K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해돼요? 그러니 이때 자기장이 이 세 군데 중에 제일 센 데가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 얘 5대 3대 7이죠. 여기가 제일 세요. 그래서 그리고 A와 P와 Q의 자기장 방향은 같습니다. R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하이탑이다 보니까 도선이 3개까지도 주고 2개는 직선, 하나는 원형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되겠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연습들을 이 문제집으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여기 어딘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어. A와 B 도선이 만든 그 합성된 자기장이 0인 곳이 있다고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일까? A 도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일까? 이겁니다. 근데 고민하고요. 아까 P, Q, R에서 자기장 합성했을 때 얘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확 달라지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어딘가의 자기장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죠. 그럼 방향이 180도 바뀌려면 순간 세기가 얼마인 곳이 필요하니? 0.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딘가에 0인 곳이 있었을 거야. 여기 어디지?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편안하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맨날 고3 언니 오빠들한테 하는데 간네.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어디냐. 그래서 이때 만약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처럼 같은 방향이면 그래서 같은 방향이기만 하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만 하면 그게 위로 같은 방향, 아래로 같은 방향 상관없습니다. 같은 방향이기만 하면 항상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두 도선의 내부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두 도선 사이 여기 어딘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100% 존재합니다. 100% 존재합니다. 아,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디 있다고 치자. 그걸 X 지점이 여기시죠. 그랬을 때요. 그래서 A로부터는 A만큼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B만큼 떨어져 있는 어딘가라고 치자. 실제 위치가 어디야? 됐어. 나 그거 알고 싶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보죠. 자, 얘는 사실은 A라는 도선은 오른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B라는 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그러니 실제로 A 도선과 B 도선이 이 위치에 만드는 힘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0이면 양쪽의 크기만 같은 분이란 얘기죠. 되겠어? 그러면 A 도선이 돼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 A분의 2K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에 작용한다면 B로부터는 B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B분의 4K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건데 이 세기가 같은 어딘가를 찾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시면 분자의 비율이 보이세요? 1대2입니다. 이 비율이 뭐 두었어요? 전류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비율이 1대2이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되는 거리 비율도 똑같이 1대2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전체 A와 B 사이의 거리를 3등분한 것 중에서 A로부터 1만큼 떨어지고 B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어딘가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입니다.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도선에서 자기장이 생겼을 때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일단은 두 도선에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봐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두 도선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고 이때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비율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라면 반드시 외부에 있습니다. 근데 머리 돌려. 그러면 전류가 약한 도선 가까이 외부일까요? 전류가 세게 흐르는 도선 가까이 외부일까요? 생각. 전류가 약한 도선 가까이일까요? 센 도선 가까이일까요? 약한 도선 가까이여야 센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와 약한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수 있겠죠. 이 또한 거리비가 전류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1대 2.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전류의 비율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만들어진다. 알겠어? 외울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서 넘어오시면 자, 94페이지부터가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1, 2번 다음. 94페이지 1, 2번 다음. 94페이지에 1, 2번 다음. 했냐? 1번과 2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요. 됐죠? 여러분들 자기력선 방향만으로요. 나가는 니은 쪽이 N극, 들어가는 기억 쪽이 S극이어야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중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다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화살표 방향이 다른 거 찾으시면 되겠죠? 당연히 안쪽과 바깥쪽이 반대다라고 했으니까 B쪽이 AC와 반대 방향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됐죠? 자, 남북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도선 아래 나침판을 놓고 전류를 흘려준다?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거는 사실은 바보 물리죠. 왜요? 우리는 도선이 있을 때 도선에 의한 자기장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이 가르치라고 했지만 사실 그쪽으로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바로 지구자기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북쪽이라고 치고 여기가 남쪽이라고 치면 나침판의 N극은 원래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 근데
이렇게 도선이 있어서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됐어. 이 도선 밑에 있는 나침판은요. 도선 밑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 전류가 맞는 자기장 방향이야. 되겠어?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을 전류는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지구 자기장은 N극을 이리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은 이리로 못 가죠. 이 둘을 합성한 방향인 이 방향을 가리키죠. 되겠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때 지구 자기장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전류를 세게 해서 아주 세게 하면 얘가 점점 이쪽으로 와서 붙는 것 뿐이야. 되겠냐? 근데 전류를 약하게 하면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겠죠. 됐어? 그 힘에 따라서 요 사이 어딘가를 가리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는 지구 자기장을 가리켜 줬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나침판이 그 사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도선의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때 이게 북쪽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이 각도를 더 많이 휘게 하고 싶어. 그럼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된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나침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멀어지면 꼬맹아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 R이라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전 각도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지구 자기장을 고려하셔야 된다. 자, 그래놓고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랬는데 딱 보이세요? 4번. 보기만 해도 도선이 3개입니다. 이게 하이탑 수준이죠. 되겠어? 자, 4번 하고요. 6번 하고요. 되겠냐? 네, 4번, 6번 요거 2개 해보세요.
자, 4번하고요. 6번하고 두 문제 하라고 그랬는데 4번. 안 되는 사람 손. 괜찮아? 4번 돼? 4번의 1번은요. 답이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야.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K 알고요. 자, 자기장의 세기가 제일 큰 거 셋 중에서 R, P, Q. 맞아? 이해돼? 네. 자, 6번 보시면요. 그 6번에는요. 실제로 길이, 가문수, 전압,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이거 있습니다. 이때 자, 솔레로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인데 이때 실제 자기장의 세기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 솔레로이드 그래서 K2-NI에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네. 자, 그래서 B2가 제일 세고 B1과 B3의 자기장의 세기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해 안 되는 거 너네가 질문해요 난 설명해 이거 이해되는 거야? 하겠어. 네. 그럼 보내놔. 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로이드에서의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 합성 자기장 이런 것들도 해결을 했단 말이야. 자,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중2 때 배운 마지막.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반드시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이 있죠. 근데 내가 여기에 영구 자석도 놔요. 그러면 아까 배운 것처럼 자석이 만든 자기장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있고 자석이 만든 자기장도 있어요. 자, 이렇게 누가 만들든 상관없이 자기장이 2개 이상이 같은 공간 안에 작용을 하면 이 둘이 합성돼서 실제 힘이 만들어집니다. 자기장 2개가 합성돼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입니다. 이때 생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우리는 고등학교 때 힘이라고 안 하고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력을 알아낸 과학자가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렇게 2개 이상의 자기장이 생겼을 때요. 우리는 이 합성 자기장 방향이요. 이 힘이요.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 힘의 방향을 구하는 걸 중2 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을 펼쳤을 때요. 오른손이 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가리키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게 해라. 그럼 보세요. 직선 도선에서 전류 위쪽으로,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 그러니까 내 손가락 오른쪽으로 펼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 방향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도선이 있는데 전류, 자기장. 그러면 이 도선은 갑자기 칠판 안쪽으로 팍 하고 밀리는 힘 받아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이 그 힘 때문에 밀리는데 그 힘의 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 힘의 세기는 못 외우면 병신. 힘센 비라저씨. 외웠지? 힘센 비라저씨. 자, 이때 저 영구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였다고 치자.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라고 치자. 그리고 저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짜리라고 치자. 그렇다면 저 도선을 실제로 민 힘의 크기는 10N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센 비라저씨. 이 힘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밀리는 힘을 받아서 그 아이를 움직이게 만든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죠? N극, S극, 저 도선을 파리채 모양으로 만들었어. 기억나냐? 자, 얘 이름이 뭐니? 전등기야. 됐니?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면 전류가 이렇게
저 그림 그대로입니다. 전류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AB 방향에 작용하는 힘은 안쪽으로 물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CD는요?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자기장 똑같고 전류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AB가 받는 힘의 방향과 CD가 받는 힘의 방향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으로 밀리는 힘을 받았으면 얘는 밖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근데 문제 있죠. AB는 안쪽으로 밀리는데 CD는 나오려고 그러는데 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못 들어가, 혼자 못 나와. 그래서 돌아요. 됐어? 그래서 전동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냐? 이렇게 해서 전동기가 만들어져. 무조건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은 반대여야 됩니다. 자, 그럼 저 전동기에 더 센 힘이 작용해서 더 빠르게 돌게 하고 싶어? 방법 4가지. 더 센 힘을 받게 하는 방법 4가지.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면 된대요. 세 번째, 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하면 되죠.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하기 위해서는 도선을 감습니다. 많이 감으면 돼. 알겠어? 이게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로 감으면 효과는 2배, 3배가 나타납니다. 알겠어? 더 많이 감으면 돼. 근데 내가 얘기했죠. 4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해 빨리. 중학교 때 배웠어. 이 중학교 2학년 새끼들 진짜 더 센 힘을 받는 방법. 자기장 세게, 전류 세게, 도선의 길이를 길게. 나 물어볼게. 얘는 어느 방향을 받냐?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쪽에서 받는 힘 방향, 이쪽에서 받는 힘 방향 했잖아. 그럼 얘는 힘 안 받아? 얘 어느 방향을 받아? 얘가 받는 힘의 방향. 얘는 힘? 얘 힘? 안 받아. 신기하죠? 그래서 안 해줄 거야. 왜요? 얘 힘 왜 안 받아요? 실제로요.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전류가 흐르대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90도여야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손을 90도로 뻗는 거야. 됐냐? 근데 90도가 아니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이렇게 삐딱하게 놓으면,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30도면 효과는 줄어듭니다. 됐어?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효과, 그래서 각도를 사인 세타 값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 각도가 30도가 되면 90도일 때보다 힘의 세기를 절반으로 줍니다. 근데 얘는 각도가 몇 도니?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몇 도입니까? 0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실제 이때 작용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로런츠의 힘은 힘센 비라저씨 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한다. 알겠어? 중학교 때는 내내 여러분들 90도만 줍니다. 그때 고3 때부터 물2부터는 30도가 아닌 각도를 줍니다. 우리는 아직 물원이니까 그냥 90도인 상황만 주지만 각도에 따라서 작용한 힘의 크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알겠어? 자, 그래서 전동기에 해당되는 문제 돼서 그게 10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집에 가서 94페이지부터요. 9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볼 때 되겠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녕히 가는 동안 자, 빨리 가고요. 민준이하고 민우하고만 남고 빨리 가십시오. 민우야, 일로 와봐. 안녕, 안녕. 잘 가. 아, 우리 9월 10일부터 연계 도전하자. 연계 도전해서 이제 입시반으로 너네들 중3
고2를 위한 개념화학을 들으시면 돼요. 개념화학의 가장 중요한 건 1단원에 있는 몰계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단원 하나씩 지금 이제 방학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EBS 연결해서 개념화학,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들으시면 돼. 그래서 고과정만 들으면 9월달에 입반하는데 화학은 무리는 없어요. 알겠어? 그리고 개강하고 나면 원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만 나중에 따로 뽑아서 특강을 다 하실 거라서. 그래서 근데 아예 모르고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알고 수업을 들을 때가 조금 그러나 라고 얘기를 드렸고 있는 건데. 알겠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과정으로 9월달에 입반을 하려면 논리는 그나마 조금 강하게 가야 돼서 방학 때 올림 수업 들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카톡으로 안내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결정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알겠어? 네. 근데 영재 공부는요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공부할 양이 많아서 어렵다는 거지. 됐어? 어려운 공부라서 어렵다는 건 아니야. 그냥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다음 때부터 조금 집중해서 더 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네가 영재로 보낼 아이들이라서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원과정 중간이지만 올림 태워서 너무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올림을 엄마 아까 카톡 보내드렸으니까 보고 엄마랑 얘기해서 결정하면 되고, 화학은 일주일에 소단을 하나라도 반드시 보고 선생님이 매주 올 때마다 어디까지 들었니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어. 알겠어?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민준아, 너는 지금 내용은 너 필요한 내용이랑 같이 들으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너 9월달에 이제 영재반으로 보낼 건데, 근데 그 올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정했어? 화홀로 하기로 했어? 화홀로 하지 말고 물홀로 하는 게 더 안 돼요? 우리 진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림할 때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림 수업할 때는 나가는 거예요? 진도 지금 이 과정은 쭉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은 쭉 들으면서 올림 특강을 하는데 역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기하고 파동을 앞부분에 지금 땡겨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땡겨서 하는 이유가 너네가 지금 필요한 이 부분을 듣고가는 게 나서 땡겨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학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올림을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서 그래서 올림 특강까지 같이 듣고 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쉽지 않겠어? 그래, 선택은 네가 하면 돼. 선생님이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네가 화학보다는 물리 과정이 조금 느려서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올림을 해서 차라리 그 수준까지 가면 후에 필요한 역할까지는 데리고 가는 거라서 그래서 너한테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였어. 그래서 파울로 해줘도 돼. 파울로 할까?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민준이하고 너하고 그 다음에 진혁이하고 3명은